블록을 쌓다가 또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고 부모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고 맙니다. 왜 이것도 못해? 이게 그렇게 어려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빨리 가르쳐 주고 싶어서 답답함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아이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뇌과학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계속 실패하는 걸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저걸 못하지? 좀 더 집중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이, 여러 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아이를 보면 조급함이 쌓이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조급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조급함이 말이 되어 나올 때입니다. 특히 왜 못해? 이것도 몰라. 몇 번을 말해야 해처럼 아이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로 나올 때 아이의 뇌에서는 부모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일대 아동심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왜 못해와 같은 능력 부정형 언어를 들었을 때 아이의 뇌에서는 사회적 고통, 영어로는 소셜 페인이라고 부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반응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과 거의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반응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특정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도전하는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나는 어차피 안 돼라는 회피 반응이 먼저 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뇌과학에서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패턴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며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 저하는 이렇게 조용히 매일 조금씩 일어납니다. 전통적으로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아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간의 자극이 동기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압박과 부정적 언어는 아이의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뇌를 방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방어 모드에 들어간 뇌는 배우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는 환경은 긴장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못해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이의 도전 의지를 살려주는 5가지 대체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연습 중이야. 괜찮아입니다.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못한다는 고정된 평가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이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뇌에 심어줍니다. 스탠퍼드 연구에서도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이의 도전 지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우리 아직 연습 중이야.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실패한 아이에게 다그치는 대신 질문을 건네는 방법입니다. 이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분석하게 만듭니다. 전전두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이는 나는 왜 실패했지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막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짧은 질문 한마디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동시에 사고력을 키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 같이 생각해 볼까?
세 번째는 처음엔 다 어려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유독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처음엔 다 어려워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어려움이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안도감은 다시 시도할 용기로 이어집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처음에 어려운 건 당연해. 엄마도 처음엔 다 그랬어. 네 번째는 포기 안 한 게 진짜 대단한 거야 라는 칭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결과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칭찬은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한 행동 자체를 인정해주면 아이의 뇌는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세 번이나 다시 해봤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님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도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다시 해봤어. 라는 한마디가 아이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칩니다. 하버드 아동 발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훨씬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뇌에 가장 강력한 학습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계속 같은 걸 못하는 걸 지켜볼 때 가장 참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글씨를 반복해서 틀릴 때인가요? 아니면 같은 설명을 몇 번씩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큰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조용히 쌓이거나 조용히 허물어집니다. 왜 못해라는 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표현만 바꿔도 아이의 뇌에 전해지는 신호는 달라집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조금 더 알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뇌성장 연구소는 매주 아이의 뇌와 마음을 함께 키우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